톰 하디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촬영 첫날임을 알리는 포스팅을 올리며 베놈2의 촬영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게 공식 발표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공개한 거라서 그런지 귀엽게 이 포스팅을 곧바로 삭제했고 추가로 베놈과 카니지가 융화된 모습의 이미지를 한 장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베놈 소편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렛츠고. 이게 경쾌하지가 않냐. 톰 하디가 올린 이미지의 주인공은 연쇄살인마 캐릭터로 등장하는 카니지, 즉 베놈의 숙적이자 훗날 동료도 되는 클리터스 캐서디입니다. 베놈 1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얘는 쿠키 영상에 등장했던 친구예요. 우리에겐 나우 유시미, 혹성 탈출, 그리고 얼마 전 개봉한 좀비랜드로 유명한 배우 우디 에럴슨이 클리터스 캐서디 역으로 등장했는데 연쇄살인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캐서디라는 인물은 향후 신비오트와 결합하여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베놈의 레드 버전인 카니지가 됩니다. 베놈 1편의 쿠키 영상에서 다시 기자로 돌아온 주인공 에디는 산 쿠엔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미친 죄수에게 인터뷰 요청을 받습니다. Hey, Red. I got a visitor for you. 교도관은 이 죄수를 레드라고 부르는데 이자가 바로 캐서디입니다. Hi, Eddie. Hey, when I get out of here, and I will, there's gonna be carnage. 에디를 만난 캐서디는 자신이 반드시 교도소를 탈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 대학살이 일어난다고 암시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피해 대학살에서 대학살의 뜻이 카니지이고 자신이 곧 카니지임을 밝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죠. 이 피해 굶주린 살인마 캐서디는 강력한 살기를 무기 삼아 이후 악의 존재인 카니지로 재탄생합니다. 쿠키 영상으로 보았을 때 굳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기자 에디를 지목하여 인터뷰를 한 것은 카니지는 이미 에디가 베놈인 것을 알고 있고 이때 카니지는 신비오트와 융합을 마친 후의 상태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카니지는 작가가 마크 베글리와 작가 데이빗 미켈라이니에 의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이 녀석은 베놈과 유사하지만 더 사악하고 흉폭한 캐릭터를 만들어보자는 기획 의도에서 탄생하였고 DC 코믹스의 조커를 본따 만들어진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원작에서 캐서디는 수감 생활 중 우연히 베놈의 신비오트 생명체 일부에 노출되고 이때 카니지로 변모하게 됐는데 베놈과 외관은 비슷하지만 사지 말단부를 날카로운 무기로 변형시킬 수 있고 좀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선녀의 상징인 스파이더맨, 안티히어로 성향을 띠고 있는 중간자 베놈, 마지막으로 악의 상징인 이 카니지의 3자 역학관계가 성립되는데 원작 코믹스에서는 이렇게 재밌는 3자 대면을 통해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 카니지라는 캐릭터는 원작 코믹스에서 스파이더맨을 없애기 위해 베놈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1993년부터 연재된 14부작의 맥시멈 카니지에서는 스파이더맨을 비롯하여 캡틴 아메리카, 베놈, 아이언 피스트, 데스로, 블랙캣, 클록 앤 데거 등의 마블 캐릭터들이 대거 투입되며 그에 가장 많이 팔린 코믹스가 탄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엔 LJN사에서 출시된 콘솔용 게임 스파이더맨과 베놈, 맥시멈 카니지가 나오며 대형 빌보드에도 이 게임의 광고가 걸렸을 정도로 이 캐릭터 라인은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죠. 카니지가 된 이 캐서디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의 사이코인지 설명드리자면 어릴 때 계단에서 할머니를 밀어서 죽이고 엄마의 개를 드릴로 고문하다 죽이고 욕조에서 목욕을 하던 엄마를 드라이기로 감전사시켜 죽이려고 했던 미친 새끼입니다. 결국 그는 아빠에게 참교육당한 후 보아원으로 방출당했지만 보아원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여러 아이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이후 캐서디는 고아원을 모두 불태우고 보아원의 원장까지 살해해버리는 복수를 합니다. 이때부터 캐서디는 삶은 무의미하고 연약하며 법은 그저 말에 불과하고 무작위적인 살인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것이라며 한층 더 강력한 미친놈이 됩니다. 이후 연쇄살인마가 된 캐서디는 감옥에 갇히고 이때 같이 갇혀있던 에디 브록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여기서 신비오트가 무성생식으로 낳은 또 다른 신비오트와 결합됩니다. 물론 베놈은 카니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요. 카니지는 감옥에서 탈출한 후 더욱더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르며 살인 현장마다 카니지 룰스, 카니지가 지배한다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베놈2에서는 이렇게 막강하고 미친 빌런 카니지와 1편에서 본인의 힘을 알게 된 베놈과의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톰 하디가 올린 포스팅의 뜻은 카니지와 베놈의 얼굴이 얽혀있는 모습인데요. 카니지의 얼굴은 코미디를, 베놈의 얼굴은 비극을 나타냅니다. 즉 카니지는 무고한 이들을 도살하는 데 큰 기쁨을 곧 코미디로 표현하였고 반대로 베놈은 이를 비극으로 본 것이죠. 한편 카니지의 베놈2에 등장하는 추가적인 빌런은 슈리크로 1993년 5월 스파이더맨 얼리미티드에 첫 등장한 뮤턴트 캐릭터입니다. 캐서디와 비슷한 형태로 어린 시절부터 학대, 마약 등에 노출되었고 이후 어느 날 경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으면서 다크포스에 노출되어 잠재된 돌연변이 능력이 깨어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원작에서는 카니지의 여자친구로 등장하며 카니지와 힘을 합쳐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해요. 지난 10월 이 슈리크는 배우 나오미 에리스가 맡는다고 발표되었고 톰 하디를 비롯해 미셸 윌리엄스, 우디 에럴슨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톰 홀랜드가 과연 베놈2의 카메오로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혹시라도 베놈2의 쿠키 영상에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등장하게 된다면 향후 베놈과 카진이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맨의 스토리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베놈 3편의 스토리도 암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작품은 우리의 골룸인 앤디 서키스 감독이 직접 메가폰을 잡게 되었으며, 전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잔인무도한 카니지가 나오는 베놈2가 R등급이 아니란 소식이 들려져와서 베놈 팬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았었는데, 제작자 아비 아라드는 콜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코믹스 원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카니지 이야기에 R등급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카니지는 고통받는 영혼이며 칼부림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다. 그의 공기는 선천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동정을 느껴야 하는 대상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다. 대중에게 동정을 얻을 법한 인물이 악당으로 변한다면 모두를 사로잡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10억 달러 흥행을 기록한 조커에서 본 캐릭터성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 아저씨가 스파이더맨 3, 판타스틱 4, 엑스맨 3,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제작자라서 이 모든 말들이 팬들에겐 개소리로 들릴 뿐이에요. R등급이든 아니든 진짜 속편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서 1편보다는 훨씬 더 걸쭉한 작품으로 뽑아냈으면 좋겠네요.